네, 대한항공이 지난달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을 놓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항공사는 혜택을 늘렸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공정위에 약관 심사 청구를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일기 김대호 박사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얼마 전에 이 마일리지 제도를 좀 개편을 하는 걸 발표를 했는데 소비자들은 지금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달라진 겁니까? 조금 개편한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혁파를 했어요. 네. 아주 근본적으로 바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비자들, 대한항공 이용자들, 특히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분통해하는 것은 마일리지 적립 비율이 낮아졌어요. 네. 특히 일반석 위주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스티지라든지 그 위에 1등석 타는 분들에게는 적립 비율을 높여주고 일반석, 대다수 서민들이 타는 일반석은 낮춰버렸어요. 그 대목이 첫 번째 이 소비자들이 불만을 폭발시킨 대목이고요. 두 번째는 마일리지를 가지고 이용할 때 종전에 예를 들면 미국 뉴욕 가는데 5만 마일이 있으면 됐다면 이제 앞으로는 10만 마일 또는 8만 마일,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마일리지를 요구하고 그것을 삭감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덜 적립시켜주고 더 소진시켜 나가는 이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상당히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또 매년 우수 회원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는 한 번만 우수 회원이 됐으면 그것이 끝까지 갔었는데 1년마다 재심사를 한다. 물론 아직 한 가지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이 복합 결제라고 해가지고 표를 끊을 때 마일리지 일부를 이용하고 일부는 현찰로 내는 여러 가지 그 종합적인 개편인데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저항을 하는 사이트까지 만들어져 있는 이런 지금 형국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만이 폭주하면서 공정위에 대해서도 지금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이 마일리지 사태는 역사가 좀 깊습니다. 네.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08년도에 이 마일리지로 인한 경영난 부담이 너무 크다. 네. 그래서 느닷없이 10년이 지나면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2008년에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적용되는 해가 2019년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월 달부터 10년이 지난 마일리지는 그 자동적으로 소멸이 됐어요. 네. 아마 앵커님들도 마일리지가 많이 소멸되셨을 거예요. 네. 작년부터.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난데없이 쌓아놓은 마일리지가 비행기를 좀 안 탔다고 해서 소멸됐다. 그래서 정부에 청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자, 마일리지를 사용을 하고 싶어도 갑자기 그 승급을 하려는데 여유 있는 마일리지 좌석이 없으면 승급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문제가 있으니 표를 끊을 때 20% 범위 내에서는 마일리지를 표를 끊는데도 사용할 수 있게 종래에는 마일리지를 사용하려면 마일리지만을 사용하든가 또는 아예 그냥 카드만을 사용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걸 복합 결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20%까지 마일리지에서 차감하는 이런 시스템을 좀 도입하라.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상당히 선한 의도에서 소비자들의 그 마일리지 삭감에 대한 다른 어떤 쇼크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이제 도입해서 그러나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모든 제도를 마련할 수 없으니까 그런 취지를 반영해서 항공사들이 자율적으로 한번 개편해봐라. 이런 제안을 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난 13일 날 대한항공이 정부가 요구한 복합결제 20%까지 마일리지를 차감해주는 그것은 받아주면서 나머지 부분에서 많은 서민 대중에게 그 불이익을 주는 이를테면 덜 쌓아주고 또 한 번 이용하면 대폭 마일리지를 깎아내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눈 감고 아웅했다고 그럴까요? 정부의 선한 의지를 뒤집어서 정부의
명령 정부의 뭐 행정 지도에는 받아들여주는 척하면서 네. 국민들의 불편은 더 가중시켰다. 이것이 지금 소비자들의 이 분통을 터뜨리는 네.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소비자에게 유리한 거는 뭐 살짝 이제 해준 거고 나머지 좀 여러 가지가 좀 불리해진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또 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 좌석이 너무 적다 그런 얘기들도 항상 있더라고요. 예, 지금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를 바꾸라라고 얘기한 이후에는 아직 아시아나는 전혀 지금 손을 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아나는 아시다시피 항공사 인수 문제로 네네. 내부적으로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대한항공이 이제 먼저 칼을 뺐는데요. 아시아나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면 아시아나도 이 마일리지 문제에 관한 한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를 받지 못했죠. 우선 2008년도에 일방적으로 10년이 되면 없애버리겠다라는 제도를 도입을 대한항공과 같이 마찬가지로 했고요. 특히 아시아나 경우에는 비행기 편수가 좀 적다 보니까 고객들이 이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승급을 하거나 티켓을 끊고 싶은데 좌석이 없는 거예요. 특히 고객들은 대부분 성수기에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성수기에 또 좌석을 덜 배치를 해놓은 이런 불편 때문에 마일리지를 둘러싼 고객들의 불만은 아주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고질적인 지금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일리지 자체를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산이라고 보는데 항공사 입장에서는 뭐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마일리지 제도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렇습니다. 지금 마일리지 대란이 일어나는 바로 이유가 앵커님 지적하시는 바로 그 대목. 핵심을 지적해 주셨는데 한쪽에서는 나는 서비스로 주는 거니까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건 항공사 입장이에요. 반면에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이 마일리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심지어 카드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항공사 마일리지를 얻기 위해서 쓰지 않아야 될 그 카드까지 쓰기도 해요. 그런데 그 카드 회사 마일리지는 항공사가 돈 받고 카드 회사에 판 겁니다. 돈 받고 팔아서 고객들이 카드를 이용하면 몇 점씩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분명히 고객들의 경제적 자산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항공사들은 당신이 고객이 그 비행기를 이용했으니까 마일리지를 준다고는 했지만 그것이 일단 한번 약속한 것이고 약속해서 사은품으로 줬다 하더라도 그 재산권이 고객한테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현재 이것이 딱 법적으로 판정은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항공사의 서비스라기보다는 이미 나간 것은 고객의 자산이다라는 쪽에 국제적인 관례는 그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아직 판례가 없어요. 2008년도에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10년 지나면 취소하기로 했다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난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검찰 고발도 지금 걸려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객들은 그 당시의 마일리지 규정을 보고 계속 마일리지를 힘들게 적립을 할 텐데 이게 자꾸 바뀌어져 버리면은 고객들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 또 외국 항공사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그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수록 이 마일리지가 항공사가 주는 서비스니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100보, 1000보를 양보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 주면 줄 당시의 규정은 지켜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줄 때는 영원히 줄 것처럼 해놓고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없애버린다. 이제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들이 소비자들의 분통을 더 터뜨리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들어가서 엄격하게 이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외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천차만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항공사가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사실상 독점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반해서 다른 나라들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재산권 보호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일리지를 사고 팔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국적항공사가 독점해왔던 시장,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의
그 수익은 늘리면서 고객들의 피해를 가중시켜 온 건데 이것들이 이제 외국 항공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마일리지 문제 때문이라도 우리 항공사들에 대해서 우리 고객들이 떠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말로 마일리지 문제를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그러면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다 더 증폭시키는 방향으로서의 정책적 대전환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보완과 그리고 논의가 좀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